자, 안녕하세요. 특급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1일 오전 9시 39분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드릴 건데, 일단은 두 가지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테오젠하고 NNC바이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알테오젠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좀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거는 여기서 돌파를 해서 60만원대, 70만원대까지 가는 걸 목표로 했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건데,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충분히 하방에 내려가는 밸류는 충분히 잡아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36만 원대를 이제 저점으로 봤잖아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3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건데 일단 여기가 자본이 크게 들어온 라인이라서 지킬 거다. 지켜줬고 거기서 좋은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하락이 계속 하라고 할 거냐? 아니다. 쌍바닥 잡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50만 원대까지는 제가 회복되는 거는 올해 안에 충분히 돌파를 가능하다고 봅니다. 50만 원대 돌파는요. 뭐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으니까 굳이 제가 더 추가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관들은 베팅을 했다. 기관들 베팅을 했고, 그 기관들이 베팅한 만큼 분명히 조정받은 다음에 터닝할 때는 분명히 좋은 또 터닝이 나와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이렇게 페퍼론이 나오죠. 알테오젠. 자, 기관들은 계속 다시 베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뭐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신없이 털었지만 쟤네들이 다시 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터닝이 다시 나와줄 거다. 항상 박스권을 돌파해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에 박스권을 돌파 못합니다. 항상 한번 죽였다가 다시 가야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NNC바이오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종목이에요. 뭐 그런 경우가 사실 흔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때 2025년 9월 달에 우리가 매수를 했고 8월 달에 매수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매수를 더 했고, 그쵸? 그렇게 해서 가장 평단 낮으신 분은 28,000원대예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샀을 때 가장 높게 사신 분이 3만 원대입니다. 3만 원 초반. 3만 원이나 3만 1,000원 사이에서 대부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LNC바이오 확신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LNC바이오는 내년 4월 달까지 우리가 가져가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홀딩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간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조정 기간이 좀 길게 갔죠. 그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추매해도 된다. 다만 추매를 얘가 4만 5천원까지 떨어졌었나요? 4만 대충 뭐 그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4만 6천원까지 떨어졌었네요. 그쵸? 최저가가 4만 6천원 맞나요? 4만 5천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4만 5천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추매해도 되냐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매를 하자. 근데 추매 어떻게 하냐? 평단 4만원을 넘기지 않는 만큼 수량을 더 사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70%가 알테오젠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포트의 70% 정도는 알테오젠이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70%였다면 LNC바이오는 어디까지 올려도 되냐? 최대한 많이. 근데 30% 정도, 어차피 70%는 저거니까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30% 정도는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LNC바이오 우리가 여기서 추매를 더 한 거예요. 그리고 4만 원을 평단 넘지 않게 추매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추매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고점을 여기서 찍었을 때 8만 원 넘는 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8만 원에서
반 정도는 익절하셔도 된다. 하지만 저는 더 오를 거다. 왜? 내년 3월달 정도에 얘가 아마 피크를 한번 찍을 거다. 2월달, 3월달, 4월달 그 정도의 피크를 한번 찍을 거다. 그때가 저는 가장 좋은 익절 시기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여기 고점 넘어갈 거다라고 이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날 안 팔았습니다. 그쵸? 8만원 찍고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 팔았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또 5만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제가 추매하자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왜냐면 알테오젠으로 정신 없던 때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LNC바이오는 지금 97,700원 거의 10만원 근처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조정을 한번 오겠죠. 하지만 2월달 실적 시즌 되면 저는 제 생각에 한 번 더 이 고점 돌파를 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원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지금 이제 LNC바이오의 리투오가 지금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피부 미용과 관련된 치료제인데 지금 이제 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올려드린 건데 주베룩 주름 제거용 필러입니다. 이 필러가 이제 주름 제거용이에요. 요게 2조 원대 몸값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선 주베룩을 2조 원대로 보는 겁니다. 리투오가 주베룩보다 성장률이 더 가파라요. 당연히 시장에선 더 높게 가치를 쳐줘야 맞겠죠? 그리고 주베룩을 왜 팔겠어요, 걔네들이. 그쵸? 그래서 이제 현재는 1순위가 리쥬란 플러스 필러, 그러니까 이게 리쥬란 플러스 주베룩 이런 식으로 많이 갔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슬슬 리투오가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1순위 추천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사람들 소비 행태도 달라질 거예요. 주베룩 파는 애들이 지금 주베룩 가지고 있는 애들이 벤처 캐피탈인데 얘들이 지금 시장을 두드려 봤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2조 정도 매물대로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걷어들인다고는 했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얼마였어요? 우리가 원래 목표는 8만원 넘으면 팔자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2월달에 제가 8만원 넘을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달. 그러니까 지금 2월달 전에 이미 9만원대까지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2월달에 실적 시즌에는 어떻게 되냐? 저는 10만원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저게 3.5배도 넘죠.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되면은 여러분하고 요거 팔지에 대해서 분할로 매도 칠지 더 가져갈지에 대한 판단을 할 거예요. 지금 얘가 2조 2천억이었는데 제가 맨날 뭐랑 비교했습니까? 파마 리서치랑 비교했잖아요. 자, 파마 리서치가 4조 9천억, 5조입니다. 5조. 그쵸? 근데 얘네들이 5조인데 원래 몇 조까지 갔던 애들이에요? 원래 7조까지 갔던 애들이죠. 7조. 네, 7조. 네, 7조까지 갔던 애들입니다. 근데 지금 4조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고점으로 따졌을 때 LNC바이오가 아직도 제가 보면 5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2배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근데 시간은 꽤 걸릴 거고 조정도 꽤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번 상승이 어느 정도 피크를 찍을 거고 그 상승에서 우리는 일단 나오는 게 맞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나오고 나중에 또 좋은 자리가 나오면 그때 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LNC바이오는요. 왜냐면 얘네들 지금 LNC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한스바이오메드 같이 이제 좋은 경쟁자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스바이오메드는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얘네들이 여길 돌파했기 때문에 얘들도 성장을 만약에 더 한다면 더 칠 거예요. 시총이 5천억입니다. LNC바이오 지금 얼마예요? 시총이 2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스바이오메드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충분히 2조까지는 찍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한스바이오메드. 그러니까 한스바이오메드도 좋다. 물론 얘네들은 돈 갚아야 돼요. 네, 돈 갚아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플러스를 찍을 겁니다. 올해 플러스를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헤맸던 회사예요. 예전에 이렇게 아주 좋은 상승을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300억 갚아야 돼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를 좀 있으면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도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근데 얘네들은 아직 셀로메드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으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LNC바이오가
이제 고점을 찍으면서 한스바이오메드도 같이 고점 찍으러 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스윙으로 한스바이오메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한번 오면 그때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어쨌든 얘는 소송 리스크도 있으니까 5천억인데 아직 가벼워요. 그래서 1조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LNC 바이오 우리가 익절을 조만간 할 거고, 익절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알테오젠의 밸류가 좀 손상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우리 엑시트 시점으로 가져갈지. 알테오젠을 계속 들고 가면은 좋은 수익이 날 거는 건 맞아요. 왜냐면 내년에 조단위 매출 찍는 건 그 확정이거든요. 내년 조단위 매출 찍는 건 확정이고 2030년 이후에 파이프라인들이 늘어나면 조단위 영업이익도 가능해요. 예, 그렇지만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고점에 코스피 이전 시기가 고점일 겁니다. 그때 60만 원을 찍을지 뭐 70만 원 찍을지 아니면 50만 원대로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고점 56만 7천 원 여기는 올해 코스피 이전할 때는 당연히 찍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오르면 되냐면요. 40%만 올라도 여긴 찍어요. 예, 4416이니까 얼마입니까? 56만 원이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40%만 올라도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 올라도 찍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글로벌 계약이 2개가 남았고 플러스 코스피 이전 호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충분히 전고점은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이거를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일지를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르긴 오른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이브 들고 계신 분도 예상보다 많은데 하이브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뭘 맞아요 얘네들이? 뭐를 맞게 돼 있습니까? 소송 리스크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정 됐을 때 또 추매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I큐브 솔루션은 이제 고점 돌파를 한번 할 겁니다. 하고 조정이 될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주가 요게 아마 다음 주 조정기가 한번 나올 거예요. 예, 그 조정기가 나오면 또 추매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기 나오기 전에 이제 추매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얘들은 이제 저게 들어가죠. 권리락이 들어가죠. 그래서 권리락이 들어가면 그때 또 지금 1월달 걸 보고 있구나. 2월달. 그래서 권리락이 들어가면 그때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이 한번 올 거고 조정 온 다음에 추매를 하든지 우린 그렇게 대응을 해서 이 9일날 권리락 날을 대비할 겁니다. 권리락 날은 좋은 상승이 나와주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앱클론은 저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얘네들 이제 지금 나왔죠? 관리 종목 이제 풀리는 거 거의 확정됐습니다. 좀 더 좋은 상승이 한번 나와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G2G바이오는 지금 조정은 되고 있지만 얘들 1,500억 정도 전환사채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하고 그때 우리는 익절을 하면 됩니다. 아마 9만 원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익절하면 될 것 같고 리가켄바이오는 사실은 이제 고점 찍어서 제가 다 익절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22만 원대에서 익절하시거나 20만 원 초반에서 익절하셨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는 다 익절 잘 하셨습니다. 밑으로 내릴게요 이젠. 그 다음에 YG 플러스는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YG 플러스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기를 돌파하는 좋은 상승이 한번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8,000원에서 9,000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익절할 겁니다. 만원까지는 우리가 볼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다 좋은 익절 하셨습니다. 80만원대 익절 하셨죠? 대부분 80만원대 익절 하셨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도 로스컷 가지고 아마 90만원대 보고 계실 겁니다. 얘가 더 올릴 수 있냐? 더 올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다? 분할로 매도 치시면서 100만원대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을 겁니다. 로스컷은 반드시 거세요. 그래서 100만원도 찍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조정을 한번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잘 익절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대ADM은 제가 한번 칠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한번 쳤고
현대 ADM은 이제 관심을 가지긴 하는데 얘네들 스윙주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단타 관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종목들이 익절들이 많이 들어갔고 하이닉스 익절했죠. 그 다음에 리가캔바이오도 익절했죠. 그다음에 하이브 익절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익절하고 이제 남은 종목들이 이제 알테오젠, LNC 바이오, 그 다음에 하이브 들고 계신 분 있고 MI 쿠브 솔루션하고 에코는 최근에 제가 잡아드린 종목들이고 예, 그렇게 이제 된 거고요. 이제 종목과 관련된 분석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방에서 앞으로는 우리 스윙주 말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종목 분석방이 생겼고 이 종목 분석방에 이제 이제 다들 아직 다 들어오시진 않았는데 들어오시게 되면은 종목 분석방에서 새로운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할 거예요. 물론 종목을 뭐 매일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 제가 좋게 보는 섹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얘기 드릴 거고 우리 기존 스윙주들은 공부방에서 얘기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들이나 트렌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가 로봇밸류 받는다고 그랬을 때 제가 사실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을 추천하려고 그랬다가 알테오제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공부방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주 관련된 주도 사실은 좀 더 밑에서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좀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안 오르고 있는데 괜히 다른 종목들 제가 얘기 드리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조언을 얻었고 즉 그것보다 종목 공부하고 분석한 거 뭐 자기들이 돈 있으면 더 투자할 수 있는데 네가 뭐 그렇게 미리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비판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 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을 높은 자리에서 잡았던 분들 중에서는 손절 치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은 손절 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알테오젠의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코스닥 탑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기간이 걸릴 뿐이지.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안타까운 거죠. 어차피 근데 밸류가 좀 손상되긴 했지만 시계열을 넓히게 되면 밸류가 크게 손상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다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코스피 이전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잘 간 종목도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손절 간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중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목표가 이상 갔어요. 그쵸? 여러분들. 제가 추천한 것 중에 목표가까지 못 가고 결국에는 낙마한 것들 개수는요. 간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이제 조정을 40만원 초반까지 받고 있긴 하지만 얘들 다시 50만원대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처음 잡았던 게 18만원이고 중간에 잡았던 스윙으로 많이 잡았던 게 또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40만원 초반대도 좀 잡았었습니다. 그 가격대들보다 다 낮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더 욕심 때문에 뭐 40만원 중후반대에서도 잡고 50만원 초반대에서 잡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좀 올라간 거지 알테오젠은 지금까지는 그 수익 높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지금 알테오젠을 뭐 마이너스에 던지거나 본전에 던질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쵸? 예, 어차피 얘네들은 50만원 다시 돌파할 거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받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판단하면 됩니다. 아직 뭐 그 글로벌 계약 2개가 나올 건데 그것도 나오고 코스피 이전도 나올 건데 그 다음에 ETF나 이런 것들도 코스피 이전할 때 많이 들어올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던질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를 이제 비판하신 분들도 있어요. 야, 너무 알테오젠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될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잖아요. 알테오젠의 가치가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거 2% 줄어들기 전에는 확실히 더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결국에는 몇 개 종목에 올인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순서는 바뀌었지만 LNC 바이오가 먼저 알테오젠보다 우리가 먼저 샀었으면은
엄청난 수익을 더 거두고 알테오젠은 기다리는 힘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상황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의 변수들로 차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테오젠의 가치 약간 훼손이가 맞죠. 하지만 그게 알테오젠 전체의 가치를 훼손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건재하고 한국에서 알테오젠만큼 파이프라인이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ABL 바이오 그거 언제 수익이 납니까? 아직 먼 얘기고요. 펩트론 허가 안 나면 걔네들 끝장이에요. HLB 계속 허가 안 나고 있죠? 걔들 맨날 반의 반토막 났다가 조금 올라오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삼천당 제약 걔네들 그거 결국에 상용화해서 좋은 수익 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걔네들 언젠가 묻어집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반토막 난 다음에 사면은 수익이 무조건 나는 거예요. 그걸 몇 년간 지속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걔네들 뭐가 있냐? 없어요. 예. 알테오젠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기업으로는 확실합니다. 예, 천천히 갈 뿐이죠. 그 삼천당 제약 같은 작전주가 아니까. 우리가 삼천당 제약으로 좋은 수익을 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잡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확신을 좀 가지고 가보세요. 그쵸? LNC바이오 우리의 확신에,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거 거의 다 맞았잖아요. LNC바이오 중에 제가 틀린 얘기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가 추매했던 타이밍도 완벽했고, 그쵸? 이제 우리가 300% 수익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더 큰 수익으로 나올 거고요. 하이브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3월달 돼가죠. 2월달 이제 3월달인데 3월달에 최고점 찍는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이브는. 그쵸? 근데 추매는 언제 한다? 추매는 그 방시역 리스크 한번 터졌을 때 적어도 20%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번 추매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MI큐브 솔루션도 이거는 이제 무상증자주죠. 우리 무상증자 플레이하기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고, 올라가다 조정 한번 나오면 더 사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만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뭐예요? 권리락이니까 그 다음 상승은 우리가 대비해 봅니다. 앱클로는 이제 관리 종목 해제 이슈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자, G2G 바이오는 좀 조정됐지만 다시 한번 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린 그거 칠 때 익절하고 나올 겁니다. 그냥 그게 얼마든 간에. 욕심 안 부릴게요. 왜냐면 G2G 바이오도 펩트론이랑 비슷한 길을 갈 수가 있어서 G2G 바이오도 요번 상승 때 그냥 나올 겁니다. 요번 상승 언제 나오냐고요? 1,500억. 그때 나오겠습니다. 1,500억 그 타이밍에 1,500억 들어오면 아마 좀 올라갈 거예요. 그때 나올 겁니다. YG 플러스 나쁘지 않죠? 우상향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2월 달부터는 종목 분석방에서 종목을 좀 분석해서 가끔 올려드릴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일 수도 있고, 뭐 매일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이나 섹터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분석글을 올릴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고, 뭐 목표가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없지만 제가 그런 거 멘트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